네, 안녕하십니까? 스포말 원장 김준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판교고 이제 기출문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 때 이제 기출문제를 처음 풀 때, 중학교와 이제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을 망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중간고사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공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이상으로 공부해야 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시면서 저와 함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두 다항식이 있어요. 자, 다음 다항식에 대해서 x값을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쵸?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다음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뭐 b를 넘기면 a 마이너스 뭐 4b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뭐 x를 어떻게 해야죠? 2분의 1 a 빼기 2의 b 정도 되겠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x에 이제 구할 건데 a 대신에 2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산할게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3y 제곱이 되겠고, 자,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곱하면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4xy인가요? 그쵸?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빼기 y제곱 이렇게 되어서, 자, 같은 동류항끼리 이렇게 세 번 더하겠습니다. 자, 더하면 뭐 2x제곱 빼기 2xy 더하기 2의 y제곱 이렇게 되어 정답은 3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 또 읽어보면 다음 등식이 실수 k에 대한 항등식.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뭐 x와 y를 구하자. 우리가 항등식이라 했을 때 뭐 k에 대한 항등식은 k에 대해서 뭐 하자? 그쵸, 내림차순하자. 이렇게 한번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려면 이제 k를 한번 묶어보면 여기도 k가 있고 너도 k가 있고 너도 k가 3번 나오네요. 그럼 k를 소환하겠습니다. 자, k를 소환하면 너에서는 이제 x가 하나 남고요. k를 소환하면 너에서는 y가 남겠고 너에서는 숫자 마이너 6이 이렇게 남겠고, k가 없는 것끼리 묶었더니 뭐 x 빼기 1, 그쵸? 지금 너가 k가 없는 식이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너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k에 대한 항등식이란 k에 1억을 넣더라도 이 값이 0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각의 미지수가 0, 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시기에서 x는 몇이 나오고 1이 나오고요. 1을 넣으면 x에 1을 넣으면 y는 몇이다? 5 이렇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수의 곱은 몇입니까? 2번이 되겠다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3번 문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첫 번째를 이제 무슨 인수분해를 하냐면 이게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은 이렇게 4차, 2차 상수가 나왔을 때 두 가지로 풉니다. 인수분해 될 때는 인수분해 되는 걸로, 안 될 때는 합차로. 근데 지금 보았더니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차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3단계를 거칠 겁니다. 3단계. 그럼 어떻게 3단계냐? 자, 첫 번째, x 4제곱과 9를 먼저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이 가운데에 이제 수를 넣는 게 1단계입니다. 그럼 어떤 수를 넣을 것이냐면, 너의 제곱수는 당연히 x를 제곱한 거고요. 너는 뭐를 3을 제곱한 거라서 둘이 곱한 거에 2배 해서 뭐 6x제곱 또는 마이너 6x제곱을 쓰는 게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는 뭐냐면 뒤에 이제 숫자를 이제 계속 붙여줄 건데, 자, 지금 플러스 6x제곱 막 쓰면 안 되니까 뭐 마이너스 6x제곱, 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을 막 쓰면 안 되니까 플러스 6x제곱을 쓰고 가운데 있는 숫자인 플러스 2x제곱을 이제 넣어줘야 되죠. 이제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럼 3단계는 자, 앞에 세 개를 나눠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풀 건데요.
자, 위의 식 이거 세 개는 뭐의 제곱이냐면 뭐 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4x 제곱이 될 것이고, 밑에 이렇게 세 개는 뭐 x 제곱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8의 x 제곱이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을 때 지금 합차의 꼴이 나와야 됩니다. 합차는 이 뒤에가 중요한데요. 마이너스의 제곱수. 넌 8은 제곱수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죠. 그래서 어디 쪽으로? 위의 식으로 풀었어야 되겠다라고 본 겁니다. 계속 풀면 자, 이게 합차죠. 너는 이제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고 너는 2x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합 너와 플러스 2x를 쓰는 거고 너와 마이너스 2x를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 전개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인수분해 된 거죠. 자, 2번. 자, 2번은 이제 바로바로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에, 여기가 마이너스였어야 돼요. 바로 탈락. 3번. 자, 8x 세제곱 더하기 뭐 y 세제곱은 뭐 2x 플러스 y는 좋은데요. 너도 좋은데, 이쪽에 너의 부호가 마이너스, 너의 부호는 플러스였기 때문에 탈락. 자, 네 번째. 자, 이거는 3개짜리, 제곱식인데, 이때는 찾아야 될 것이 플러스 부호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플러스 부호를 찾았을 때, B와 C의 부호는 같다. 여기서 뭐라고요? B와 C의 부호는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지금 속해 있는 누구? A의 부호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B와 C는 마이너 똑같고 A가 플러스니까 정답은 4번이 옳게 인수분해 되어 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보자. 자, 지금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식의 인수인 것은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자. 자, 중학교 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둘을 묶고 지금 위에 두 개를 묶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둘이 묶었을 때 아마도 1차식과 둘이 묶었을 때 1차식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x-2와 x 플러스 4를 묶을 거고 x 빼기 3과 x 더하기 5를 묶고 더하기 10이라고 썼을 때 너의 전개식은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8과 오른쪽은 또 2x 빼기 15 더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지금 이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위와 같이 첫 번째 인수분해 해낸 거죠. 이게 1단계예요. 그럼 2단계는 치환. 자, 너 밑줄 친 걸 A로 치환하면 A-8과 A-15 더하기 10 인수분해가 되어서 전개하면 23에 A 120에 130 정도 되겠나요? 자, 너는 0. 그럼 또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너는 A9, 13과 10 마이너를 써서 자, A-10과 A-13으로 인수분해 되었는데 이 A를 돌려줘야 되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0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3 정도 인수분해였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정답은 이제 총 몇 번입니까? 그쵸. 4번만, 이게 나와서 인수인 것이다. 정답이 된 겁니다. 자, 괜찮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나머지 정리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이다. 다음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자라고 했죠. 자, 나머지 정리가 뭡니까?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진짜로 나누지 말고 이 0이 되는 숫자를 넣어보자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 자, 너는 이제 0이 되는 숫자가 x에 몇을 넣는 거예요? 마이너 2분의 3을 넣는 거니까. 자, 얘는 이제 얘 나머지는 이제 x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는 건데 x에다 넣는 거죠. x에 마이너 2분의 3을 넣으면 fx 빼기 3은 이렇게 해석되겠죠. 당연히 f의 마이너 2분의 3 빼기 3이라고 너희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겁니다. 다시 두 번째는 x에다 몇을 넣은 거예요? 두 번째 x에
1을 넣은 거죠. 1 넣으면, 이 식에다가 이제 x에 1을 넣으면, f1 빼기 3은 x에 1을 넣으면 몇이다? 4. 이렇게 되어서 f-2분의 3은 2고요. 너는 f의 1은 몇이다? 7.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다음 fx를 2차식으로 나눴다? 늘어지게 쓰는 겁니다. 자, 2x제곱.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는 2차로 나누면, 그렇죠. 1차 이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x 플러스 b. 근데 너가 인수분해가 되죠. 2x와 x로, 다음에 너가 뭐 3이고요. 너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나요? 자, qx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qx이기 때문에 x를 두 가지가 마이너 2분의 3과 x에다가 1을 넣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 2분의 3 넣으면 너는 0이 될 것이고, 그쵸? 같이 터집니다. 다. 너가 마이너 2분의 3 a 더하기 p. 마찬가지로 x에 1을 넣으면 이 식은 다 없어질 것이고 a 더하기 b가 남을 건데,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f-2분의 3은 몇이다? 2. f1은 몇이다? 7. 이렇게 구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을 연립방정식 했더니 구해놓은 거 보겠습니다. a는 2, b는 몇이다? 뭐 5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식이 바로 뭐냐면 이제 rx를 구한 거고요. rx는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5 넣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2는 몇입니까? 우리가 9 정도가 되겠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시기에서 이제 보기와 이제 옳은 것을 고르자. 자, 이 문제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기억은 fx를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뭐 ax라 할까요? 너와 나머지를 뭐 r이라죠. 너는 이제 반대로 2x-1로 나누었을 때를 bx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똑같이 r일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식의 이 몫인 a와 b가 같을까 했더니 다르겠죠. 왜? 얘가 지금 너보다 몇 배 큽니까? 너가 이제 2배 크니까 반대로 너는 얼마나? 2분의 1이 작은 수여야 되겠죠. 아무튼 다른 식으로 나눴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다른 걸로 나누면 몫도 바뀐다. 이게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탈락. 자, 니은도 이제 원리대로 쓰는 거예요. 자, fx를 마이너스 5를 좀 헷갈리죠? x-2로 나눈 몫이래요. 나머지가 아니고. 그럼 몫을 한번 써봅시다. 몫은 우리가 뭐 ax라 또 쓰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x에 맺는 거죠? 2는 거죠. 그럼 이 식에다가 2를 넣으면 f2 더하기 5가 나머지가 실제로 됩니다. 또 fx-5를 또 나눴대요. 누구로? fx군요. fx를 나눴대요. 누구로? x-2로. 그럼 이제 몫이 bx라고 봅시다. 나머지는 이제 뭐냐? 여기다 x를 2를 넣기 때문에 f2입니다. 그럼 이제 위의 식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식을 왼쪽으로 이항하고 너도 왼쪽으로 이항했더니 자, 이 식은 5가 사라지죠. 그럼 fx 빼기 f2는 x 빼기 2에 ax라 써 있고요. 자, 너 이제 넘어가면 fx 빼기 f의 2는 x-2에 bx라 써 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으로 나눴죠. 당연히 몫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디귿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디귿은 자, 지금 fx 다항식을 자 1차로 나눈 나머지래요. 이게 나머지 정리죠. 자, x의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 3 넣으면 됩니다. 3 넣으면 3의 f3이 나머지예요.
자, 두 번째 식도 다음 식 x 더하기 3에 f의 x 더하기 3을 x로 나눴대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너 1차식 맞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당연히 0이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3의 f3 이렇게 되어서 위식과 아래식은 똑같은 나머지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좋습니다. 다음 리을. 자, 리을은 이런 거예요. 자, fx f의 마이너스 x를, 자, 2차식인 x제곱 마이너 9는 뭐 합차로 쓰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차.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한번 써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x 이제 3을 넣으면 f3 f 마이너 3은 3a 더하기 b라는 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x에 마3을 넣으면 마3 뿔 3은 마3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어려워하지 말고 연립반드시 풀겠습니다. 자, 두 식을 빼버립시다. 자, 빼면 너 같으니까 사라지고 빼면 몇 a 납니까? 6a. 그럼 확정입니다. a는 몇이다? 0이다. 이 문제 푼 거예요. 지금 다음 식이 뭐다? 나머지가 1차식이라고 했는데 우린 a가 몇인 걸 밝혀냈어요? 0인 걸 밝혀냈기 때문에 a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상수항이죠. 상수. 확정입니다. 그래서 1차식은 될 수 없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자, 지금 식이 복잡하게 써 있는데 공통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보이는 수가 몇이다? 23이 보인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럼 23을 우리가 이제 a로 치환하고 풀겠습니다. 치환하면 a 세제곱 10의 a의 제곱 29의 a 더하기 20. 지금 3차식을 뭔가 인수분해하는 꼴이다. 우리는 조립제법 쓰겠다. 그럼 조립제법은 이제 1 빠짐없이 차수가 29, 20이 있을 때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수의 합이 0이면 1을 넣을 건데 너는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홀수 번째끼리와 짝수 번째끼리 더해서 더하면 30이네요. 그러면 마이너 1을 넣습니다. 마이너 1을. 그럼 이제 1, 마 1, 9, 마 9, 20, 마이너 20은 몇입니까? 0.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는 a 더하기 1과 a 제곱 더하기 9의 a 더하기 20으로 진행이 되고 너의 인수분해 결과는 a 더하기 1과 a 더하기 암산할게요. 4와 5로 진행된 겁니다. 근데 아까 a는 몇이었죠? 23이었으니까 돌려주면 24, 23을 넣으면 27, 23을 넣으면 28. 그래서 모두 더했더니 이게 이제 a, x, y, z죠. 너가 x고, 너가 y고, 너가 z죠. 자, 그래서 모두 이제 더하라고 했죠. 자, 더했더니 열심히 더해봤더니 암산하면 1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79래요.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복소수 z에 관해서 이제 푸는 겁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항상 실수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자. 지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뭐 z와 z 켤레가 나왔다. 이거 이제 실수입니다. 우리 배운 적 있죠. 또 z와 z 켤레를 곱해도 뭡니까? 실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냐? 자, 전개하겠습니다. z 더하기 1과 z 켤레 마이너 1을 전개하면 켤레와 z 켤레 빼기 z 빼기 1인데 여기서 우리가 너는 실수 맞아요. 근데 너가 지금 모른다는 거야. 너는 또 뭐예요? 실수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한 번이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탈락. 이게 기억이었어요. 니은 한번 풀어보자. 자, 니은은 또 통분할게요. 자, 니은은 z분의 1 더하기 z 켤레분의 1은 z와 z 켤레로 통분하면 뭐 z 켤레와
Z가 생겼다는 거죠. 아, 너도 지금 확정 실수. 너도 뭐예요? 실수. 그러므로 너도 뭐다? 실수 확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디귿은 Z 켤레 분의 Z 켤레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인데요. 지금 이 분자를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너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 제곱 빼기 2에 Z와 Z 켤레라 썼다면 너도 실수고요. 너도 실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너도 뭡니까? 실수죠. 너도 실수, 너도 실수, 모두 실수다. 그래서 너도 정답 이렇게. 그럼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자, 리을은 자, Z 제곱 빼기 Z 켤레의 제곱은 합차죠. Z 더하기 Z 켤레와 Z 빼기 Z 켤레이기 때문에 너는 실수 확정. 근데 너는 모른다. 한 번이라도 모르면 탈락, 버려야 됩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거 알죠? 근과계수의 관계 중3 때도 배운 겁니다. 자, 지금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a분의 플러스 b에 의해서 플러스 2일 때. 자, 지금 두 번째 단계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구하라는 건 통분.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 2알파 베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 2알파 베타라서 몇이다? 12. 그래서 너는 13분의 2가 되겠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고 다음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도록 할 때 자연수 a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식 x제곱 마이너 2x 빼기 a 더하기 2는 0은 실근가지네요. 실근가지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 쓸게요. 너가 이제 A, 너가 B, 너가 이제 C라고 했을 때 우리는 판별식 쓰면 B 퍼의 제곱 마이너 AC 쓸 수 있죠. 짝수 공식. 그럼 B 퍼의 제곱 1, 마이너스 AC는 플러스 A 마이너 2가 양수여서 A는 1보다 크다. 자, 두 번째. 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 2A 더하기 7은 0이 허근. 허근을 가지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럼 너가 또 A, 너가 또 B, 너가 또 C라고 하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 4AC.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1 플러스 8A 마이너 28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27분의 8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을 합쳐서 이제 연립부등식 해결을 하면 자, A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쵸? 1보다 크고. 8분의 27보다 그냥 작다. 그럼 사이에 있는 정수는 자연수인가요? 1, 2, 3. 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죠? 세 가지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친구들이 좀 못 풀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알파가 존재할 때 a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자, 1. 자, 그럼 접했다를 한번 해석하자면 함수가 접했다. 2차 함수가 판별식이 0과 같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쓰면 이게 b니까 b 퍼 제곱 곱한 거에 음수가 0. 그래서 k는 몇이다? 1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2단계 뭐냐면 이때 x축과 접하는 이 접점을 구하는 건데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y는 x제곱 더하기 2x 방금 구한 k가 1이기 때문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이때 이 x축과 만나는 그 접점의 좌표는 y가 0일 때 x값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x는 몇이다? 마이너스 1, y는 몇이다? 0. 이게 뭐다? 바로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을 찾아낸 거죠. 그럼 이제 3단계 가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4x 빼기 a는 0이 자, 두근 사이에 그 알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이 존재한대요. 자, 그래프 그려보면 자, 이 참수 이제 이렇게 그릴 건데 이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fx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너의 값은 무슨 값이냐면 음수다. y값이 음수로 해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지금 fx를 x제곱 더하기 4x 빼기 a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값에 마이너 1을 넣으면 1 빼기 4 빼기 a가 될 건데 이 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음수가 되어서 마이너 3보다 a는 커야 된다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답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이런 거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 다음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좀 출발하면 자, 1번. 자, 지금 접한다는 거 하면 y는 뭐 x제곱 3x 빼기 1과 y는 5x 더하기 n이 이제 접했대요. 그럼 접했다는 건 주식이 y 값이 같을 때입니다. 아무튼 교점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y 값이 같을 때 둘의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1개. 이 말은 이 참수의 해가 몇 개다? 1개. 이렇게 생각해서 판별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넘기면 x제곱 빼기 2x 빼기 1 더하기 n은 0의 판별식을 쓸 거예요. 너는 그럼 또 A, 판별식은 너는 B, 너는 C니까 판별식을 짝수고시 쓰면 B퍼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이 되어서 N은 몇이다? 2 이렇게 찾은 거죠. 자, 그럼 N2를 넣을 건데요. 자, N2를 넣으면 자, 이 값이 납니다. 여기서 지금 N에 2를 넣으면 요 값이 이렇게 진행돼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요. 뭔가 완전 제곱식에 나왔네요. 너의 의미가 뭐냐? 그때 둘의 교점이 x가 몇이다? 1이라는 거야. x가 1. 그 y는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여기서 찾아도 되고 여기서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x에 몇을 넣으면 1을 넣으면 돼요. 전 여기다 넣겠습니다. 1. 자, 1 넣었더니 y는 몇이 되냐면 그냥 3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끝이 난 거죠. 너가 a, 너가 b, 너가 n일 때. 그렇죠. n일 때 a에서 b를 더하면 4에서 2를 2를 빼라고 했나요 지금? 2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를 빼면 정답은 3번인가요?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이번 문제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노가다입니다. 다음 3차 함수에 대해서 3개의 식을 줬을 때 f0을 만족하는 모든 x값의 곱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a, b, c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3개. 근데 식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이거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1 a 지금 f-1 해석하는 거죠? 다시 써줄게요. f-1은 a 빼기 b 더하기 c는 20. 두 번째 f2는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0. f3은 27 더하기 9의 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2일 때 이제 f0을 구하죠. 자, 그럼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식 좀 정리할게요. 넌 21, 너는 마이너스 18, 너는 마이너스 39. 그럼 셋 중에 좀 지우기 쉬운 문자는 우리가 봤더니 누구로 보입니까? C로 보여서
1, 2번씩도 뺄 거고 2, 3번씩도 뺄 겁니다. 빼면 자, 첫 번째 이제 식은 3a 더하기 3b는 빼니까 마이너스 39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빼면 뭐 5a 더하기 b는 빼니까 몇이 되죠? 마이너스 19인가요? 마이너스 19, 21, 마이너스 21이군요. 21. 그럼 또 연립반정식. 자, 3배에서 빼버리면 마이너스 12a는 63이니까 24가 나와서 a는 빼기 2. 그럼 b는 빼기 11 정도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를 찾으려면 빼기 2 더하기 11 더하기 c는 21. 너는 9니까 c는 12 이렇게 되죠. c는 12. 자, 이럴 때 모든 x값의 곱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fx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2일 때 모든 x값의 곱은 이제 근각의 관계 갈 수 있죠. 세근의 곱. a분의 마이너스 c.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점 A에서 만나고, 그죠? A에서 만난다는 건 여기서 만났고, 또 이제 B와 C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만났을 때, 자, 다음 그래프가 이제, 위에 점이 이렇게 이제 B를 거쳐서 C로 움직일 때, 자,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뭐 A와 B와 C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A란 그죠? y절편이죠. 그래서 0,3 정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자, B와 C는 이제 그 y가 0일 때 x값인 이제 x절편입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x-3과 x-1 이렇게 썼기 때문에 B는 뭐 3, 1이죠. B는 1이고요. 너는 3. 그쵸?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재.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해석은 A 플러스 B의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데, 이게 뭘까? 고민해보면 이런 거죠. 자, A, B는 다음 그래프 위의 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B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 그리하여 지금 B 대신에 A라는 식을 넣으면 뭐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을 B 대신에 넣고 거기에 A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그쵸? 이 A가 일로 온 거죠. A 플러스 B는 결국에는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입니다. 그런데 이 A는 그쵸? 지금 여기 A부터 누구 C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 이 A는 X값이기 때문에 0부터 3까지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는 0부터 3까지. 자, 이럴 때 이제 2차 함수에 뭘 구하는 거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죠? 표준형, 꼭지점 만들면, 뭐, A 플러스 B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일 때인데, 너는 표준형 하면 절반의 제곱, 그러면 빼고, 4분의 9 더하기 3이 되어서 다음 값은 좀 계산해보면 뭐 4분의 몇일까요? 3 정도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최대 최소를 구하죠. 자, 최소는 이참수의 꼭지점의 y값이니까 4분의 3. 그럼 최대는 A가 지금 0부터 3인데 꼭지점인 2분의 3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는 뭐 A가 0 넣었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0. 그럼 A 0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9, 그쵸? 여기가 이제 4분의 9, 뒤에 추가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3이어서 몇이다? 3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럴 때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4분의 3 더하기 3이 되어서 4분의 몇이다? 15.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이제 3차 방정식의 오메가 문제가 조금 어렵죠. 자, 이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너는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 하나가 오메가면 하나는 오메가 바다. 그럼 식을 쭉 써볼게요. 첫 번째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오메가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너의 결과는 0.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두근의 합은 플러스 1이고요. 그쵸? 두근의 곱은 이쪽에서 A분의 C에서 또 1이 나옵니다. 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네요. 오메가는 다음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이나 오메가 켤레 세제곱이나 둘 다 1 정도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군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주기가 몇 개입니까? 주기가 총 6회로 지정된다. 이해되시나요? 뭐 오메가 다음에 오메가 제곱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로 인정받아서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 오메가,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6제곱은 뭐 마이너스의 오메가 세제곱 해서 너는 1 이렇게 해서 아무튼 주기가 6번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출발하죠. 자, 기억.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켤레의 세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곱셈 공식은 이런 거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의 세제곱 마이너 3ab의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너는 1, 너도 1, 너도 1이니까 넌 뭐다? 마이너 2. 그에 반해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켤레 제곱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 제곱 마이너 2의 오메가 켤레.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를 또 대입을 하면 자 1에서 또 이번에 2를 뺐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 오메가 이제 니은인데요. 자, 오메가 4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이 첫 번째 식을 가지고 풀 건데요. 자, 이 식을 지금 가져오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일 때 이 식을 오메가로 나눕시다. 나누면 너는 오메가, 가운데 것은 마이너 1, 끝에 것은 오메가 분의 1이 되어서 결국에 마이너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 1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니은은 통과 이렇게 되겠다. 자, 디귿 한번 해볼게요. 자, 디귿은 자, 1 마이너스 오메가의 3의 n제곱을 일단 구할 건데 자, 너도 이제 첫 번째 식으로 이제 해결할게요. 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그러면 너랑 같은 모양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므로 1 빼기 오메가는 뭐다?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다. 그럼 이 식에 이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3의 n을 곱하면 마이너스 3번 곱해도 마이너스 살고 오메가 6제곱에 n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오메가 6제곱 몇입니까? 1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다. 자, 리을은 자, 지금 오메가는 주기가 6입니다. 그러면 1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36이 6회 다시 말하면 6이 6번 나왔으므로 너의 결과는 그냥 0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오메가를 6번 더하면 이 주기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에 0이 되거든요. 그럼 남은 수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너는 1이 됐어야 되니까 틀렸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서술형 문제이네요. 자, 지금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이제 외접하는 작은 두구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너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너의 반지름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작은 두구의 건널비래요. 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게 9의 건널비 공식은 뭐죠? 4
파이 r 제곱.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정도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널비 합이 104파이일 때 작은 두구의 부피의 합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단계. 우리는 이제 A가 지금 2번 나오고 B도 2번 나와서 2A 더하기 2B가 큰 원의 지름인데 큰 원의 지름은 반지름이 6이었기 때문에 10이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몇입니까? 6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각각의 건널비는 이렇게 보죠. 4 파이 A 제곱 더하기 4 파이 B의 제곱이 각각의 9의 건널비 합인데 너가 104의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파이를 나누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6이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부피는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더하기 3분의 4 파이 B의 세제곱이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알고 싶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알려면 A 플러스 B도 알아야 되고요. A, B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누구를? A, B를 찾겠다. 그럼 다섯 번째, A, B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1번식인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구나.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요. A 플러스 B는 6. 너는 26. 그럼 암산하면 너는 10이니까 A, B는 몇이다? 5 정도 파악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4번식을 좀 계산해보면 A 플러스 B는 6이니까 이 세제곱이죠. 6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6의 세제곱은 216. 너 셋을 곱하면 마이너 90. 그래서 100 몇일까요? 126인가요? 126이 남겠다. 그래서 저희 최종 결론은 3번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넣는 거였으니까 3분의 4의 파이 곱하기 126이 되고 약분하면 42가 되니까 정답은 168파이가 되겠다. 그쵸? 곱셈 공식을 활용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7번은 지금 1차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온 경우 늘어지게 쓰자. 자, 우리는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로 써야 되지만 이렇게 QX가 나왔을 때는 한번 예외로 늘어지게 쓰는 겁니다. 어떻게 늘어지게 쓰는 거냐면 fx는 x 빼기 4에 QX 쓰고 나머지를 쓰는 겁니다. 나머지가 3. 이때 또한 QX를 또 나눴어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AX라면 나머지는 1. 자, 그리하여 이제 첫 번째 식 f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QX에 이 식을 통째로 넣을 거니까 x 빼기 4 쓰시고 중괄호 열고 1에 더하기 3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진짜 본식은 이런 겁니다. 자, fx를 x-4와 x 더하기 2로 bx를 할까요?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자. 그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이다. 그러면 ax, b를 구하기 위해서 4와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죠. x에 4를 넣으면 4a 더하기 b,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제 f4와 f2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지금 이 식에서 구하는 겁니다. 자, f4는 이 0이 되죠, 0이. 그래서 몇이 남냐면 그냥 다 0이 돼서 3만 남습니다. 다음 f-2는
지금 여기가 0이 됩니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6에 곱하기 1은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빼기 3이 남겠죠. 그래서 너가 이제 3이고 너는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연립반전식 두 식을 빼면 6a는 6이 되어서 a는 1이 되겠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나머지 rx는 우리는 뭐 x 마이너스 3 정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 있을 때 뭐 z 켤레의 값을 구하자. 자, 우리가 복소수 문제를 풀 때 z와 z 켤레가 식 속에 나오면 첫 번째 z를 a 더하기 bi로 놓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식에 대입하면 2 더하기 i에 뭐 a 플러스 bi와 3 빼기 i에 a 마이너스 bi를 계산하자. 그럼 좀 전개를 하면 2a 더하기 ai 더하기 2bi 더하기 bi의 제곱과 3a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3bi 플러스 bi 제곱이 되겠다. 그럼 실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좀 계산해 볼게요. 자, 너는 이제 실수가 이제 마이너 b고, 너도 마이너 b니까 실수 부분 계산하면 5a 마이너 2b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자, 허수 부분 하나, 둘, 셋, 네 개 계산하면 ai 사라지네요. 그쵸? 그래서 남는 건 마이너 bi가 남는데 이 과정이 1 마이너 2i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i는 i끼리 비교하면 b는 2, b가 2면 5a 빼기 4는 1이니까 a도 몇이다? 1 이렇게. 자, 이럴 때 이제 마지막 z 곱하기 z 켤레는 이런 거죠. 뭐 a가 1이면 b가 2i 이렇게 된 겁니다. 켤레는 a 마이너 2i. 그래서 암산하면 뭐 5 정도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0부터 5 사이에 뭐 이차함수가 뭐 두 가지가 있을 때 한번 각각 대답해 보자. 자, 첫 번째. x가 1일 때 이차함수가 최소값 5를 갖는다. 이 말은 꼭지점이 1,5예요. 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fx는 표현하면 이런 거죠. 꼭지점이 1,5예요. 이렇게 돼서 전개하면 x제곱 2x 더하기 6 이렇게 되어서 a는 2, b는 6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a, b를 대입해서 이제 gx를 좀 구성해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6의 x 더하기 2 단 x는 0부터 5 사이래요. 여기 써있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꼭지점 표준형 만듭니다.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1. 자, 여러분들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그냥 바로 그릴게요.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죠. 자, 위로 볼록할 때 x가 지금 3일 때 y가 몇이에요? 11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부터죠? 지금 a가 0부터인가요? 2, 1, 0부터 a가 0부터 누구까지? 4, 5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y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는 a가 3일 때 몇이다? 11이 되겠고 x가 3일 때 자, 최소는 3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건 5가 아니라 0입니다. 3칸이나 먼 거죠. 자, x에 0을 넣으면 그냥 우리는 2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판교 고등학교 이제 수학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풀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근차근 복습하시면서 열심히 또 수학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